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연루된 인사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70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홍영표 후보 총득표율 35.01%, 송영길 후보 총득표율 35.60%.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난 인천 두라고 원래 몰라 그랬는데 우리도 주세요. 또 그냥 거기서 세개 뺏겼어.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쇼라고 봅니다. 은행 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힘찬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당선자와 후보자를 통해서는 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돈봉투 사건, 주도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으로 당대표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더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어디세요 지금? 제가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으로 앞에서 와요. 앞에서 잠깐 봬요. 자, 1억 원에 달하는 돈봉투가 과연 누구에게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조선일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측근 윤관석 강내구가 주도를 했다. 그리고 인천 수도권 의원에게 살포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윤관석이 강에게 지지세 유지를 위해서 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역 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씩 두 차례 600만 원, 모두 6천만 원이 흘러 들어갔고 그리고 캠프 본부장 실장을 통해서 관계자들,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50만 원씩 해서 또 한 번 수천만 원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확인된 것만 9,400만 원에 이르는데요. 일단 2021년 4월 27일에서 28일 강내구 씨가 6천만 원 송영길 보좌관에게 전달했고요. 이게 이정근, 윤관석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두 차례씩 3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10명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인 것이고 2천만 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역 상황실장 20명에게 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택상이라는 전 인천 정무부시장인데 송영길 전 대표와도 가까운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이정근 강내구를 통해서 지역 본부장 10여 명에게 900만 원이 전달됐다. 그리고 강내구의 지시로 인해서 민주당 관계자 강모 씨 등 500만 원, 지역 본부장 7명에게도 돈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 돈을 받은 것으로 됐고 확인된 액수만 9,400만 원에 이릅니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6천만 원이 전달되는 게 민주당 의원 1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이 10명한테 그러니까 한 명당 두 번씩 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10명인지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 다른 10명이라면 20명한테 관계되고 일부 중복이면 한 10몇 명한테 관계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대개 이제 또 다른 10명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 본부장 뭐 10여 명 뭐 이렇게 돼서 특정이 안 돼 있어요. 네.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저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보면 70명까지로 돼 있고 네. 많은 다른 매체들은 대개 한 40명, 뭐 50명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일보는 최대치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치로 따지면 현재 그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것만 대략 70명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이 돈이 저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오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한테 하고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이 독특한 전당대회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30%인데 대의원 비율이 45%였어요. 그 당시에. 네. 대의원 한 명의 표의 가치가 일반 그 당원의 권리당원의 80명 수준이었다. 그래서 대의원 한 명을 포섭하게 되면은 표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늘어나죠. 당시에 그 전당대회는 0.59% 차이로 맞습니다. 당선자가 예. 나올 정도로 바뀔 정도로 굉장히 그 박빙이었던 상황에서 대의원은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돈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구조가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관석 의원 직접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대화에서 실명도 거론이 됐습니다. 직접 돈을 요구하는 현역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그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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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한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자,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 흐르듯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사실관계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해당된다는 압수수색을 받은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자체가 없다 이런 게 전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송영길 전 대표도 좀 전에 들어봤습니다만 다른 언론들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데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송 대표 사실 무근이다. 자기가 이제 아까 나오는 보좌관 저기 나오는 보좌관한테 보고를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사실이 전혀 아니고 이거는 뭐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이 그러면서 이게 이 녹음 파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파일이 수개월 전에 검찰이 입수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압수수색 하자마자 언론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네. 하고 의원들은 일단 그 뭐 해당되는 의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네. 검찰은 뭐 저런 혐의가 있다고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뭐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정당법 위반죄 이렇게 적용 법조는 달라도 돈, 현금이 흘러갔다는 행위는 똑같거든요, 사건들이. 네. 그럴 경우에는 증거가 이 정도 녹취록 나왔으면 사실 증거로서 채울 수 있는 최대치는 다 채운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녹취 파일이 3만 개라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수년간에 걸쳐서 일상 대화까지 포함해서 자동 녹음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다 녹음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3만 건 중에 뭐 이거 혐의하고 상관없는 것들도 상당수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반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보강이 돼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부터 통으로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맥락, 경위가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물타기를 하거나 그 증거 능력에 감쇄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히 보강이 된다. 어떤 맥락에 대해서 그 취지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뒤 내용을 그냥 그 사람의 설명 아니더라도 그냥 듣는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타이밍을 문제 삼는 분들도 있는데 네.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녹취 파일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했을 때도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는 증거서를 보내잖아요. 그때 판사님이 파일을 직접 들어보시고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검찰 속기사가 직접 녹취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증거로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검찰청마다 전속 속기사가 한두 명씩밖에 없어요. 그거를 3만 건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듣는 것만도 뭐 한 달 이상 소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녹취록으로 만들면서 수사가 확실히 무르익고 그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비로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지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타이밍 조절하고 말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굉장히 그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충실하게 하고 나서 원샷 원킬로.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 중에서도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랑 의원실 이런 특수 장소는 영장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한 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온 게 지금이지 타이밍을 조절했다라는 건 사실 근거 없는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준 사람들 당연히 이제 법적 처벌을 받겠죠. 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받은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정당법에 경선에 대해서도 매수 이해 유도라는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에 표를 매수하려고 하는 거는 그를 매수하려고 돈을 준 사람, 받은 네. 사람 양쪽 다 처벌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증거가 없을 경우에 부인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자기 안전장치용으로라도 녹음을 다 해놨던 것 같아요. 보통 돈이 흘러가면은 나중에 증빙으로라도 이거 내가 중간에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전달했어 라는 식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게 녹음을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정근 사무총장은 정치인 동시에 약간 브로커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친하다,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걸 항상 확인을 시켜줘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녹음 파일이 있는 3만 건이 있는 핸드폰을 일부러 숨겼어요. 뭐 침수 호우에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핑계 댔었는데 네. 사실상 어머니 집에서 지금 압수수색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우거나 아예 부신 게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숨겨놓고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쓰려고 그랬던 건데 검찰이 포착을 해낸 거기 때문에 지금 증거는 다 드러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지금 10억 원에 대한 문제로 지금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처벌받았잖아요. 네, 4년 6개월이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흔치 않게 법원에서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볼 때만 가능한 건데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지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사에 보면은 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준 쪽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대해서 나오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보강하는 진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받은 쪽에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한마디 가지고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검찰 조사에도 협조적이다라는 얘기가 뭐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기획수사다.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수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불편하죠. 수긍하기 어렵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최병우 의원님, 녹음 파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근거 없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반응을 가지고 대응을 가지고 과연 이 국면을 민주당이 돌파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아마 기자들도 조금 있으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돌파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게 누가 이렇게 진실을 털어놨다 이래도 돌파가 안 될 판인데 이거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윤관석 의원 목소리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얘기도 나오고 돈봉투 얘기도 나오고 이런 정도라면 이거는 뭐 너무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관석 의원이 그냥 과거에 해왔던 방식 또는 송영길 전 대표도 뭐 그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관리 못한 책임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이미 저는 훨씬 뛰어넘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과거에도 보면 이런 관련 그 혐의자들에 대한 그 형량이 최종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 녹음 파일, 녹음 자체를 부정한다? 그거는 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문재인 청와대까지도 흘러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녹음 파일이 3만 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상 녹음을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모든 통화를 그러다 보면은 뭐 저분이 민주당에서 사무부총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나오는 사람 다 하다 보면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에 있는 분들까지 통화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수사가 계속 확대될 수 있겠죠. 지금 저것도 다른 수사하다가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녹음 파일 3만 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검찰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다 포렌식을 해서 거기서 얻은 파일이 3만 개라는 뜻이고 실제 그 중앙일보 그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네. 이거를 이정근 전 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게 작년 10월입니다. 네. 근데 10월쯤에
이미 그걸 5천 개 정도로 추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개 정도는 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걸로 이제 버리고 5천 개 정도로 추렸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다시 또 이 중에 범죄 혐의가 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2천 개 남짓으로 추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만 개라는 거는 모든 파일을 다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 대부분은 범죄 혐의와 무관한 거고요. 5천 개, 뭐 한 2천여 개. 그것도 뭐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도 지금 그렇게 추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종 수혜자격인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체류 중인데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나랑은 상관없다.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당시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 정부가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 반전을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공화국인지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덧붙이는데 진짜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피의자로 전환될 만한 상황은 사실 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불법을 감행하는데 과연 송영길 대표는 전혀 모르게끔 했겠는가? 이건 그냥 합리적인 이제 의심이고 여기에서 이정근 씨는 항상 자기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근거를 남기고 공을 세울 때 알게끔 해요. 여기서 지금 나온 얘기는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게 전달했다 안 했다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던 게 확인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송영길 대표 쪽에서 전혀 모르게끔 하려면 굳이 보좌관한테 왜 알렸을까요? 보좌관만 알고 너만 알고 있으렴 이런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서 이미 피의자로 전환되기에 충분한 상황은 마련되어 있다. 근데 그래도 전직 야당 대표였고 이렇기 때문에 또 외국에 있고 그러니까 네. 지금 서둘러 가지고 뭐 이렇게 소환을 시키려는 뭐 이런 시간이 촉박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직 피의자 전환은 안 했지만 수사가 지금 진행된 속도로 봤을 때는 전환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지않았다. 네. 그럼 뭐 강제 수사를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이 소환을 한 이제 소환을 오라 하는 들어와라 이렇게 들어와라. 통보를 하는 거죠. 예. 뭐 귀국 계획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저도 기사를 봐서 봤는데요. 네. 원래 계획이 한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7월이니까 올 것 같고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는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검찰 수사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 듣기에 따라서는 뭐 이런 논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뭐 합리적 얘기하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왜 이 시점에 검찰 수사가 이렇게 기획성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는 민주당이 됐던 또 다수의 국민들이 됐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이루어지고 녹음 파일도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이미 이정근 저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저기 아까 우리 수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은 국면 전환이라는 의심들을 좀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도청 의혹 파문도 커졌고 한일 정상회담 문제도 있었고 여당 내 뭐 지도부 내의 어떤 논란 뭐 계속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과의 논란도 있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되면은 한 번이면 우연인데 제가 봐도 그 노웅래원도 한번 보십시오. 법무장관이 직접 국회 와가지고 뭐 매번 하는 거지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는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까지 해서 당장 노웅래 의원을 체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했어요. 근데 실제 기소를 언제 한지 아십니까? 91일 만에 합니다. 그 91일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예요. 한 보름 뒤입니다. 2주 뒤에. 그다 보니까 많이 의심들을 하고 대장동 50억 클럽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 무죄 나고 그때까지 수사 제대로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죄 나서 국민적 분노가 치솟으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입장 내고 또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법사위에 대장동 50억 특검법 3개가 올라갑니다. 그날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이거를 뭐 민주당뿐만 아니고 많은 다수의 국민들도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꼭 기획수사했다. 저도 뭐 증거가 없으니까 당장 보십시오. 녹음 파일 3만 개 우리 최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통상 하루에 한 100통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동 녹음되면 한 달이면 3,000개예요. 1년도 안 돼서 3만 개를 채웁니다. 그게 다 범죄 혐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식의 보도가 나와버리면 진짜 뭐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송영길 대표는 뭐 언제 들어와서 이제 7월 달에 들어오면 수사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도 전에 상당한 뭐 무슨 범죄 혐의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사 시점, 뭐 기소 시점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는데 뭐 한두 번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할 거는 녹취록에 지금 나온 저 녹음, 음성을 듣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4명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굉장히 궁색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뭐 정치적인 기소다. 아까 송영길 대표도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검찰공화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검찰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해서 뭐가 나왔는데 수사를 하지 맙니까? 기소를 안 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항상 이런 혐의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기소 시점이라든지 뭐 기소의 뭐 형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래서는 절대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라는 게 항상 국가에는 현안이라는 게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끼워 맞추면은 항상 네. 설명은 그런 식으로 야당 탄압이나 뭐 기획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와닿지 않고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대로 본질을 비껴난 얘기고 본질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취지면은 정말로 이런 취지에서 한 내용인데 나올 법한데 얘기를 못하는 건 자기도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먼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녹취록이 나와 있으면 너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정도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우리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하는데 조국 교수가 위선적인 행태 드러나기 전에 했던 SNS에 했던 말들을 참 주옥 같은 말들 많잖아요. 그 말 하나만 인용을 하자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의 입과 손과 발을 묶어놓고 그 사이에 진실을 농단하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그 말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단정을 너무 하니까 하는데 윤관석 의원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뭐 본인은 저게 사실과 다르고 다른 된 부분을 언론에서 발췌가 썼다 이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예단하는 거는 그분들이 또 그분들 입장을 밝힌 게 있잖아요. 이건 뭐 객관적으로 일단은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검찰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마 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얼마나 가까운지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인데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과거 이정근 전 부총장을 상당히 챙기는 그런 정황들도 상당히 많은데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정근 후보가 3번이나 여기서 출마해서 낙선을 해가지고 출마할 때마다 와서 제가 지원 유세를 했는데 이 어려움에도 서초를 떠나지 않고 서초를 지키고 있는 우리 이정근 위원장, 이정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집권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송영길 당대표의 이 간절한 걸음에 화답해 주십시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난해 또 현역 의원 46명으로부터 후원도 받았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원외 후보였고 원외 지역위원장이었는데 현역 의원 46명이 이정근 당시 서초갑 후보에게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이례적이긴 한데 자, 이성만, 노웅래 모두 녹음 파일로 인해서 지금 좀 약간 곤란해진 상황 그리고 노웅래 의원은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300만 원씩 고액 후원을 했다. 혹시 과거에 뭔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또 의심이 들게끔 하는 그런 대목이고 이정근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 챙길 정도로 신임을 받아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했던 행동들 어떤 일탈 행위를 정말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송 전 대표가.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46명으로부터 후원 받았다.
근데 이것 또한 사실 좀 이례적이어서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있는 일들입니까?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더군다나 서울 서초갑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정근 후보가 거기서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외위원장한테 저렇게 46명씩이나 후원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송영길 전 대표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바로 이 녹음 파일에 나온 것처럼 이정근 전 부총장을 통해서 뭐 저 2년 전에 전당대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다 하는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뭐 보답 뭐 이런 가능성이 또 꽤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겹쳐서 이례적으로 46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초갑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구인데 여기에 후보로 지금 몇 차례나 나갔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번번이 떨어졌는데 수차례 공천을 받는 것도 약간 갸우뚱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목 중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의원은 이제 녹취록까지 보도됐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녹음 파일 나왔는데 과연 이걸 기획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자,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당치도 않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바게트 먹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님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지금 전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까지 돈봉투 의혹에 휩싸여가는 그런 모습인데 내부 분위기가 뭐 좋진 않다고 봐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네. 뭐 해당 의원들도 뭐 이미 입장을 밝혔고 네.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파리에서 연구 활동 갔다가 지금 입장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계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뭐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젊으신 청년 최고위원이 저렇게 조롱하는 거는 글쎄 우리 국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혐의가 있으면 그거 비판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 전직 당대표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검찰이 소환하고 나오면 당연히 가서 조사받지 않겠습니까? 피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당당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희 공경에 처했던 여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공세를 나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더 이게 국면 전환력이 맞지 않겠나 이런 또 의심도 들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보니까 네. 보궐선거 이렇게 나갈 때 의원들이 이제 특히 험지죠, 험지. 네. 서초갑은 뭐 영남과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여러 차례 나가서 저기 아무나 출마 안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못 구할 때도 있어요. 험지들은. 그럴 때 이정근 사무부총리 여러 차례 하게 되면은 후원들을 하고 물론 저 숫자가 통상적으로 뭐 30명대 이것보다는 좀 다소 많은 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이정근 물론 뭐 혐의는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 서초갑이라는 험지에 한 4번인가 출마를 했어요. 네. 그런 또 희생 정신은 당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동료 의원들이나 이런 후원을 하는 거지 꼭 이제 굳이 또 이름까지 연결시켜 보면은 그런 의혹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거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